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생생하게 들어볼 텐데요.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조재길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은 옛날보다는 좀 분위기가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같은 느낌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일단 대형 할인 행사가 적습니다. 팬데믹 첫 해였던 작년만 해도 기업들이 재고를 밀어내기 위해서 온라인에서라도 대규모 할인에 나섰는데요. 올해는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물류 적체, 그다음에 공급난 때문입니다. 유통업체들은 팔아야 할 물건을 제때 조달하는데 애를 먹어왔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재고를 터는데 집중하자는 기류가 뚜렷합니다. 할인폭도 예년과 달리 낮습니다. 추수감사절 휴일에 문을 닫는 기업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최대 유통점이죠.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 또 메이시스나 콜스 같은 백화점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중 가장 큰 쇼핑 대목인 만큼 과거에는 문을 여는 곳이 많았었는데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올해는 대부분 폐장하기로 했습니다. 직원 이탈을 우려하는 겁니다. 대신 이튿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고 더 늦게 닫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직원 이탈을 우려해서 추수감사절 연휴 당일에는 월마트, 타겟 같은 소매 업체들이 휴업에 들어갔다는 점 확인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내일 휴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하루 빨리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틀치가 한꺼번에 나와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였고요. 52년 만에 가장 낮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 19만 9천 건이었는데 전주 대비 7만 1천 건이나 줄었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가 20만 건 밑돈 거는 1969년 이후 처음입니다. 고용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미국 내 인력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인건비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게 다시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침 페드, 미국 중앙은행이 주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근원 물가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수치가 작년 동기 대비 4.1% 급등했습니다. 전달에는 3.6% 올랐었거든요. 이게 1991년 1월 이후 약 3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근원 물가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또 식료품을 제외한 지표입니다. 공급난과 인력난 속에서 미국 내 소비가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상무부는 3분기 경제성장률 수정치를 오늘 또 내놨는데요. 종전의 2.0%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용과 소비 심리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페드가 다음 달 15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FOMC 이 정례회의 이후 테이퍼링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도 휴장을 통해서 잠시 쉬어가고 또 다음 주 일정 이벤트들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지금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뉴욕 증시도 이제 그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은 공급망 교란 또 물가 상승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실적을 발표했던 베스트바이, 줌, 에버크롬비 같은 회사들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3분기 성적표를 내놨는데도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발표 당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공급망 혼란 속에서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갭과 노드스트롬 주가는 오늘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격 인상 등으로 적극적인 물가 대처에 나섰던 달러트리 같은 일부 소매업체 주가만 뛰었습니다. 에너지를 비롯한 물가 상승세가 기업 실적에 추가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2년물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제기되면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에는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이슈는 베이지북 그리고 고용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베이지북은 FOMC가 열리기 2주일 전에 발표되는 경기 동향 보고서입니다. 다음 달 중순에 진행되는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어떤 경기 진단을 다음 주에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FOMC 위원들은 다음 달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달부터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는 채권 매입 규모를 확대하면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오는 비농업 일자리 수는 경기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전달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회복세가 확인되면 증시가 반길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실업률도 공개되고요. 전달 실업률 이게 이제 9월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10월 실업률이 되겠습니다. 4.6%로 양호한 성적을 내놨었습니다. 다음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곳으로는 세일즈포스, 크로거, 달러 제너럴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 조재길이었습니다.